그들의 영향력 아래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 편이고, 나르시시스트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신호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벽에 금이 가듯이 나르시시스트의 가면도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제가 심리치료사로서 수많은 내담자들과 함께 걸어온 여정에서 발견한 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의 몰락은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계절이 바뀌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치유 과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곳은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 영적 성장, 그리고 진정한 자기애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치유를 지원하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영적 신호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이 고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는 빗물로만 채워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런 호수와 같습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찬사, 인정, 관심이라는 빗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면의 우물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자존감과 자기애를 길어올릴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런 내면의 우물이 말라버렸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고 부르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에너지 흡혈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당신의 반응, 당신의 관심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화를 내든 울든 애원하든 그것은 모두 그들에게는 양식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들을 비난할 때조차도 그들은 그 부정적인 관심마저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이 왜 노 컨택이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으면 당신은 그들의 호수로 흘러들어가던 빗물을 멈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공급원을 찾아 나서고 새로운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작동합니다. 우주는 균형을 추구하고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면 할수록 그들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카르마의 빚이 쌓여갑니다. 마치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처럼 언젠가는 그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도착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의 호수는 빠르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신이 노컨택을 유지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그들이 새로운 관계에서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한 삶을 과시하고 새로운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며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에너지장은 이미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이 없는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짓 자아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인 척하고 완벽한 파트너를 연기합니다. 하지만 연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을 연기하려면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나르시시스트도 거짓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주요 공급원을 잃은 지금 그들의 에너지 저장고는 예전만큼 풍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공급을 얻기 위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중독자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약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도 같은 양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 더 과장된 거짓말을 하고 더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려 시도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진동 주파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주의 법칙에 따르면 높은 진동 주파수는
사랑, 진실, 연결과 관련이 있고 낮은 진동 주파수는 두려움, 거짓, 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주파수가 하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치유의 길을 걷고 자신의 진동 주파수를 높여가는 동안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어느 순간 그들을 다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에너지적으로 당신과 그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이런 경험을 보고합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우연히 나르시스트를 다시 만났을 때 예전에는 그토록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에너지가 실제로 고갈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에너지 고갈은 물리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보다 더 피곤해 보이고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에너지와 물리적 에너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동안 그들은 당신 없이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실패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그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현상입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면 그것은 에너지적으로 파장을 만듭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당신의 결단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나르시시스트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갑자기 그들의 친구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동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카르마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균형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노 컨택을 유지하고 자신의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공동 지인들에게 소식을 물어보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치유를 방해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관심을 주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들의 호수로 빗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몰락을 목격하는 것이 복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전혀 투자하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나르시시스트의 에너지 고갈은 필연적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진실만이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새로운 공급원을 찾더라도 아무리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려 해도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점점 더 커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결국 그들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영적 신호는 그들의 가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신호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대 위의 배우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관객들 앞에서 매력적이고 성공적이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무대 조명은 밝고 음악은 완벽하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배우는 그 박수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주요 스태프가 무대를 떠났습니다. 당신은 조명 담당이었고 음향 담당이었고 무대 감독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나르시시스트는 혼자서 모든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연기도 하고 조명도 조절하고 음향도 관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냅니다. 새로운 스태프를 고용하고 더 화려한 의상으로 주의를 돌리고 더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명이 깜빡이고 음향에서 잡음이 들리고 대사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관객 중 몇몇이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속삭입니다. 저 배우 왠지 이상하지 않아? 예전과 다른 것 같아. 그리고 그 속삭임은 퍼져나갑니다. 점점 더 많은 관객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누군가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말합니다. 이 쇼는 가짜야. 그리고 그 순간 마법이 깨집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생존자로서 당신이 경험하게 될 가장 강력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본 것을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심지어 상담사에게도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야? 모든 관계에는 문제가 있어. 이런 반응들은 당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당신이 미쳐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스라이팅의 집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적인 자아와 사적인 자아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완벽한 파트너, 헌신적인 부모, 성공적인 전문가로 보이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학대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나르시시스트와 당신이 묘사하는 나르시시스트를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고 노컨택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원을 찾지만 그들은 당신만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나르시시스트는 점점 더 좌절합니다. 이 좌절은 그들의 가면을 벗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떠나기 전에는 당신이 모든 어려운 일을 처리했고 상사가 공을 차지했습니다. 동료들은 상사가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후 상사는 스스로 그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지만 그 직원은 당신만큼 참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발하고 인사부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갑자기 상사의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제 그들이 예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맞다. 그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말했지. 회의에서 특정 사람들을 무시하더라. 실수가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했어. 이러한 깨달음들이 모이면서 나르시시스트 주변의 집단적 인식이 변화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영적 현상입니다. 한때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하던 집단적 환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목격한 많은 공적 인물들의 몰락처럼 한때는 존경받던 사람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봅니다. 미투 운동이 좋은 예입니다. 수십 년 동안 권력자들의 학대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을 때 그것은 도미노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권력자들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같은 일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떠날 때 당신은 진실을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를 목격하고 거짓말을 발견하고 조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아,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 경고했었지. 이제야 이해가 돼. 이것이 두 번째 영적 신호의 핵심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진실을 지지합니다. 거짓은 일시적이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해도 결국 그들의 진짜 모습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그들을 폭로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은 당신에 대한 비방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미쳤는지, 얼마나 학대적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스미어 캠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를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은 일관성이 있고 거짓말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말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바뀝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한 사람에게 한 말과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학대자였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당신과의 모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연락하려 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소셜미디어에서 스토킹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와 맞지 않습니다. 진짜 학대 피해자는 학대자로부터 멀어지려 하지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곧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파트너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동료들도 문제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패턴을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있네. 모든 전 파트너가 미쳤다고? 모든 전 직장이 독성이었다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공통분모는 나르시시스트 자신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카르마의 거울 효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행동들이 이제 그들 자신에게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그들이 당신을 고립시키려 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 자신이 고립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평판을 손상시키려 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 자신의 평판이 손상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려 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균형 회복입니다. 당신이 이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노 컨택을 유지하고 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르시시스트의 나쁜 점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그것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단순히 당신 자신의 진실을 살고 당신의 치유에 집중하고 당신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주가 처리할 것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보고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생각을 멈췄을 때 갑자기 사과나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르시시스트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연락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이제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미안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그들의 드라마에 더 이상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을 때 당신의 진동 주파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진동 주파수는 진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에너지에 이끌리고 나르시시스트의 낮은 에너지에서 밀려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면이 떨어지면서 그들은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통제를 되찾기 위해 더욱 필사적인 시도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완전히 노출되기 직전에 그들은 마지막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르시시스틱 레이지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플라잉 몽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당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은 곳에서 알고 있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세 번째 영적 신호로 이끕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는 그들이 영적 위기를 겪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즉 그들의 거짓 자아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연결을 갈망합니다. 진정한 연결, 진실한 사랑,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발달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거짓 자아를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 자아는 완벽하고 특별하고 우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공허합니다. 진정한 자아만이 진정한 연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자아는 표면적인 관계, 거래적 상호작용, 조종을 기반으로 한 연결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자아를 통해 찬사를 받고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그들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일에 몰두하고 파티를 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더 많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고 그들의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그 공허함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위기의 시작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평생 동안 구축해온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성공이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찬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만약 그것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면 이 순간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진정한 자아와 대면하고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피해온 모든 상처, 수치심, 트라우마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진정한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선택은 더 깊은 부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를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공급원을 찾고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길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은 궁극적으로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같은 교훈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이 영적 위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종교나 영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기 시작하고 명상을 시도하고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종종 거짓 자아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소셜미디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영감을 주는 인용구를 게시하고 자기 성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유와 성장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조종하고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을 영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영성마저도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나는 깨달았어. 나는 당신보다 더 진화했어. 나는 높은 의식 수준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들은 영적 여정조차도 경쟁과 비교의 장으로 만듭니다. 다른 나르시시스트들은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섹스, 도박, 쇼핑 등 무엇이든 그들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중독은 항상 내면의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은 외부의 물질이나 행동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들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잃고 관계를 잃고 건강을 잃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한때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혹은 그들이 가족 구성원이라면 당신은 그들을 돕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영혼은 자신만의 여정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교훈을 대신 배울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경험하는 고통은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개입하여 그들을 구하려 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 자신의 경계를 위반하고 자신의 치유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연민의 한 형태입니다. 진정한 연민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당신 자신의 치유에 집중하고 당신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빛을 따를지 여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영적 위기의 또 다른 측면은 나르시시스트가 종종 실존적 질문과 씨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성장의 기회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은 그들의 거짓 자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자아는 이러한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실존적 질문들이 떠오를 때 나르시시스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이러한 질문들을 피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순간에 정말로 변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고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진정한 변화는 그들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거짓 자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아와 연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변화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변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고 그들의 여정은 그들 것입니다. 여기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떠난 후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어떤 변화를 관찰했나요? 그들의 가면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나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 시작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과 영적 성장을 다루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적 위기를 겪는 나르시시스트를 관찰할 때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순간에는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순간에는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제야 고통을 느끼는가? 당신이 고통받을 때는 어디 있었는가? 이 모든 감정은 타당합니다. 그것들을 느끼고 인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당신을 다시 나르시시스트의 드라마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느끼든 어떤 위기를 겪든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고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몰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존재이고 당신의 행복은 당신 자신의 내면 작업에서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영적 신호는 우주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세 가지 신호의 정점이며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이 현상을 보고합니다. 그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떠나고 노 컨택을 유지하면서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그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오래된 꿈이 실현되고 진정한 사랑을 찾고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 상황이 개선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감정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심지어 물리적 에너지까지. 당신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걱정하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려 노력하고 다음 폭발을 예측하려 애씁니다.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하루에 추가로 300에서 60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의 소모는 측정하기 훨씬 더 어렵지만 아마도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갑자기 이 모든 에너지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생존 모드에 있었기 때문에 번영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꿈에, 당신의 목표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주는 당신의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투자하면 우주는 그것을 배가시켜 돌려줍니다. 이것을 곱셈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에 투자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당신이 성장에 투자하면 더 많은 성장 기회를 받습니다. 당신이 치유에 투자하면 더 깊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동시에 우주는 당신을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실패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평판을 손상시키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평판만 손상시킵니다. 그들이 당신을 직장에서 해고시키려 하지만 대신 당신은 더 좋은 직장 제안을 받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고립시키려 하지만 대신 당신은 진정한 친구들의 커뮤니티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이것을 신성한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더 높은 힘, 우주, 신, 혹은 그들이 믿는 어떤 것이든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다고. 하지만 생존자들은 그것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르시시스트는 낮은 진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두려움, 분노, 수치심, 조종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그들과 관계에 있을 때 당신의 진동 주파수도 낮아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장에 갇혀 있고 그것은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고 치유를 시작하면 당신의 진동 주파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 평화, 진실, 연결의 에너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법칙에 따르면 유사한 에너지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높은 진동 주파수는 다른 높은 진동의 사람들, 기회들, 경험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낮은 진동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서 밀려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 장이 그들을 튕겨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에너지적 보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각성의 물결을 생각해 보세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트라우마, 독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인류는 진동 주파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학대를 정상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독성 행동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들이 숨을 곳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각성은 당신 개인의 여정을 지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에너지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변화를 만들고 법을 바꾸고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우주의 보호는 또한 타이밍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생존자들은 종종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정보를 발견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나르시시즘에 대한 기사를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갈까 고민할 때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할 때 오래된 친구가 연락해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동시성들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우주는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렬시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보호는 직감의 강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직감은 종종 억압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고 치유하면서 당신의 직감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보다 더 강력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빨리 벗어납니다. 이 강화된 직감은 일종의 영적 면역 체계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다시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미래의 나르시시스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의 전술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삶이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지만 그것들을 다루는 것이 더 관리 가능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도전들이 여전히 나타나지만 그것들이 극복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 없는 삶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가짜 위기를 관리하는데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주의 보호는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건강하고 지지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람들. 이들은 당신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응원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건강한 관계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드라마를 기다리고 다른 신발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당신은 이것이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비정상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은 우주가 보낸 선물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건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재정적 보호도 종종 나타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재정을 통제했다면,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떠난 후 재정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고 새로운 수입원이 나타나고 빚을 갚을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그들 없이 당신은 더 나은 재정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에너지적 이유도 있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무적행에 쏟아지지 않을 때 그것은 다른 곳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도 흔한 보호의 형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물리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관계 중에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증상을 경험합니다. 두통, 소화 문제, 만성 통증, 피로.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이러한 증상들이 개선되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신체는 마음과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치유되면 당신의 몸도 치유됩니다. 이 모든 보호의 형태들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우주는 당신 편입니다. 더 높은 힘은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주의 지원은 당신의 노력과 함께 작동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치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노 컨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스스로를 돕는 사람을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복잡한 경험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몰락은 그들 자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균형 회복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단순히 당신 자신의 치유에 집중하고 당신의 빛을 밝히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회복은 여정입니다. 그것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도 있고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뒤돌아보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영적 신호들을 경험했나요? 우주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 영적 성장, 진정한
자기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단계에 있든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을 했습니다. 당신은 떠났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희망을 줍니다. 함께 우리는 강합니다. 함께 우리는 치유됩니다. 함께 우리는 번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돌보고 경계를 유지하고 당신의 빛을 밝히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